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립대, 이제 일반 주립대가 있죠.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립대가 있고요. 역시 이제 비용이 또 아이빌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좀 첨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반 때는 이제 좀 작은 칼리지 같은 그런 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칼리지는 2년제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유학을 만약에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커뮤니티 칼리지도 가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학교와 내가 원하는 학교와 이렇게 연대가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정 점수를 받으면 자동으로 편입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잡고 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다른 질문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대학을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GSS를 다닐 수는 없을까요? 예,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한편 진로진학정보센터는 어떻게 구성되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승 교수님께서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면서 GLCS 고등 과정까지 다니고 싶은 학생은 예외적인 경우로 저희들이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GLCS는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대학에서 글로벌 리더로 완성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라 해서 학교가 아무것도 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상담을 해주고 검정고시에 대해서 안내자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뭘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다음에 상담 역할을 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검정고시 일정 안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식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리버티 이외에 다른 외국 기독대학 희망학생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GLCS의 그 커리큘럼을 잘 소화하면 다른 대학을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버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과 양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GLCS는 정말 그 리버티가 우리의 교육 철학과 동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정보센터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랬는데 기존,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기존 진학정보팀이 있습니다. 그 진학정보팀을 베이스로 해서 특별히 퓨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진학정보센터를 그래도 책임 있게 이렇게 리드해 주실 분을 저희들이 꼭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FOC는 GSS의 아주 핵심 철학인데요. 학생들 개별적 소명을 어떻게 좀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김솔, 김형 학생, 아버지 계신 김승 교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나와서 보니까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 급한데 가수 놓고 지금 비전에서 제일 내성적인 네 번째 남자입니다. 5명 전체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성적해서 화장실 못 가고 지금 눈치 보고 있고요. 말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비전연의 FOC 설명 되게 짧게 2분은 안 남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감사드리는 건 처음에 이 논의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 교사들과의 대화였거든요. 마음을 열고 참여해서 함께 변화를 또 초심들을 대화할 때 교사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GX에서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위해 제대로 갈 거라 믿는 변함이 없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출발하는 그 길을 올 때 그 아스팔트 길은 좀 깎아야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언제일까 싶은 예비군의 심적으로 나라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모아가지고 직접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질 팀 될 것 같은데 그 아스팔트 길. FOC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키를 잡았는데요. 답답한 부분도 있고 가장 아픈 부분은 현재 퓨처 아이들, 이 친구들은 설립체들과 또 들어온 친구들인데 FOC 차원에서 어떤 프로파일들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필요와 안타까움을 안고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 시간. 이것은 그 큰 FOC라고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차차 공유하겠지만 이 그림 한 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 한 장을 오랜 시간 동안 FOC 교육하고 자란 친구들이 중2, 중3을 넘어가는 즈음에 이런 노트 한 장을 자기 수첩에 갖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 1단계가 모양새 프로파일이에요. 초등 고학년부터는 관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넣은 모양새 프로파일의 은사, 흥미, 재능, 성격, 가치, 교육 체험은 FOC 버전과 플러스 일반 진로 버전을 다 포함시킨 버전입니다. 가장 큰 버전이에요.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랜 관찰, 여기서의 관찰은 첫 번째 세로주의 과학적인 검사 항목이고 그 다음이 자기 관찰, 분야 관찰, 교사 관찰, 전문가 관찰 그냥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파일 안에 아이의 정보들이 축적되는 방식이에요. 다 이룬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한 학생의 샘플이거든요. 한 학생 샘플인데 요약한 건데요. 계속 내용들이 붉은색이 결과들인데 제일 오른쪽이 분야 가능성으로 가게 되면 계속 교육적으로 겹치게 되죠. 교육 가르치는 거, 은사들, 흥미든 재능이든 내적 판단이든 아주 근본적인 내적 소명이든 하늘로부터 느헤미야 프로세스 이외의 요셉 프로세스의 정보 입력에 위에서 오는 소명적 콜링이든 여하튼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통계치와 다양한 자원들이 가르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친구는 이 친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능성이 나오면 쓰임새 기능 프로파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관형 직업 쪽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관형 차원의 일반 논도 이렇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건 FOC이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과 번영 차원에서 사이즈 봤을 때는 나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시대와 역사, 세대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차원에서 이 친구는 가르치겠다는 방식을 교회적으로는 교사활동으로 제자화로
그리고 회복의 차원에서는 관계와 다음 세대들에게 여기서 회복 차원에서는 대부분 두 가지 부딪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상인데 매우 아파오는 대상이거나 매우 설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대상과 이슈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번영은 구체적인 프로페셔널 전문성이에요. 직업적인 코드입니다. 아래쪽 왼쪽에 보면 이제 구원과 회복과 번영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소명 센텐스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변화는 가능, 리버티 가사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원 차원에서는 제자 삼는 소명적 역할을 발견하고 미칩니다. 회복 차원에서는 깨어진 가정의 상처해둔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번역 차원에서는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교사나 강사, 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붉은색, 실천적으로 교회적 섬김, 사회적 봉사, 직업적 전문성의 균형 잡힌 목표들을 그리고 계획들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는 시점이 중3이면 가장 아름답고 혹은 고등학교 때 혹은 리버티에 가서 1, 2학년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청소년 때 제 버전이에요. 아, 감동적이죠.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사실 제일 쉬운 선택은 아이들 빼서 학교를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정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저는 다 알아봤어요. 계속 알아보고 있고 과정도 알아보고 있어요. 제일 쉬운 선택은 아이들 빼서 학교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요. 마음이.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아이를 이렇게 현재까지 이끌어주는 학교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걸 같이 완성하고 싶고 만들어서 가고 싶고 두 번째는 소명 때문이에요. 예. 마치 니에미아 프로세스처럼 저에게 정보가 입력이 됐어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았고 하필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딱 그 집이 나올까 아파트가 이런 시간과 공간의 부담들과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들과 다양한 정보를 입력됐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식 2.0의 기초를 닦는 일에 헌신하는 게 내가 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다. 일반 진로로는 책 쓰고 교사들도 바꾸고 다 했지만 FOC는 남겨진 소명이에요. 제가 이 퍼즐을 맞추되 주의식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 부담을 떨칠 수가 없어서 자원하게 되고 함께 메이킹하고 그 그림을 끝까지 만들어갈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잡혀있어요. 저희 소박한 마지막 꿈은 우리 혁이의 친구들 3명이 리버티 그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쓰는 겁니다. FOC 그림 완성된 건 아니고요. 마지막 말씀, 부탁 말씀, 당부 말씀은 약속은 가을 학기에 가능한 퓨처 아이들 공부 감성 차원에 공부하는 이유를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소수를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요. 이 과정에 정혜원 원사님과 퓨처 교사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갈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2016년부터는 초등 고학년부터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 정도면 화장실 가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화장실 못 가신 분 한번 다녀주셔도 됩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 부담이 크고 중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제이 선생님과 청소년 선생님 네,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튼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 선생님 갔다 오셔서 말씀 주시죠. 지금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10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2시간씩 매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초등학교에서 3년째 이제 레벨 이제 6 이제 레벨 이렇게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는데 6개 레벨 나눠서 저희가 레벨별 수업을 하면서 학년이 뒤섞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레벨 6을 이제 3년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런 커리큘럼을 새로 하는 이제 GLCS 2.0 하는
때를 맞이해서 이제 영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이제 새로 다잡는 계기를 잡으면서 보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실용 영어 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왔는데, 중등 온라인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게 되고 그쪽에 아무래도 영상이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보다는 독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좀 늘리고 직접 선생님과 하는 수업들을 늘리고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이 독해이기 때문에 이분이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실용 영어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 말하기 듣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크게 보는 것은 초등 때는 영어에 좀 친숙해지는 것. 1레로는 일단 아이들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이렇게 배운다는 것을 모국어 배우듯이 영어에 좀 친숙해지고 충분히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그래서 10시간을 이렇게 통해서 매번 똑같이 영어를 듣고 또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사실 이 10시간만으로도 언어를 배운다는 시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잠시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관계 중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돼. 같은, 물론 기도와 함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영어에 친숙해지는 것들, 그리고 아기들이 처음에 배울 때에도 처음에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들만 몇 가지 꺼내면서 있던 그 기간들을 이제 언어학에서도 침묵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간들을 아이들이 채울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어느 정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정도를 채우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초등학교 과정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어가 이 도구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영어를 도구로서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여기가 이제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친구나 그다음에 모든 부모님이나 모두가 이제 한국인이고 한국적인 사회에서 한국적인 문화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어를 좀 더 도구로 인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초등교육 때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되었을 때 중등 때 온라인으로 독해 위주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활용해 가는데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일단 리버티 온라인을 저희가 해오면서 중등 과정이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일반 초등학교를 좀 나온 아이들이 이제 중등 과정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이라 처음에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을 저희가 온전히 채우겠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약속된 부분이 아니었고 짓는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했을 때 아이들이 중2는 지금 4과목을 하다가 과목을 이렇게 줄이고 지금 중1 아이들은 그런 여러 조정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렇게 레벨 6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지금들 했을 때 이 독해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같이 이 부분들을 부모님과 또 같이 이렇게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그런 부분에서 같이 관계적인 부분을 만들어 간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렇게 독해 위주로 다시 전환하면서 이해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문제로 제가 넘어가면요. 여기 지금 초등 영어에서 레벨 수를 못 따라가는 학생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영어 교육, 뭐 한글 교육에서 사실 한글도 이렇게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충을 받곤 하는데, 영어에서는 특히나 제2외국어이고 특히나 더 익숙하지 못한 부분인데, 꺼졌네요. 네. 근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로 도입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이렇게 레벨 수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따라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보충으로 이렇게 그 수업 내에서 지도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추가를 하여서 이제 2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담당 교사가 이제 일주일에 2번 그 악기 시간 저희가 할 때 화요일 목요일을 할 때 악기 시간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개별 지도를 이렇게 추가로 하는 식으로 하고, 그 똑같은 아이들 경우도 있고 또 그 아닌 다른 아이들 보충은 이제 고등학생 선배들 중에서 이번에 지원을 했던 학습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원을 해서 5명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영어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레벨 6에 있는 아이나 지금 초등학교 지금 5학년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좋은 시간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부족할 수 있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제 ESL, 처음에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을 때 이제 ESL을 하면서 재학생과 편입생 대상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6개월씩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써왔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사진 지금 가능한 어떤 자원 내에서 계속 전체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중간에 저희가 그걸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더욱더 보충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방과 후나 방학 중으로 교사에 추천하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의 어떤 동의로 추가 비용을 내고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커리큘럼 위원회는 사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좀 더 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실질적인 교사 선생님들과의 어떤 논의가 더 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논의해 가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뭐 처음에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다 얘기를 했지만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다른 대안학교들이나 다른 학교들 이렇게 어떤 한국적인 상황에서 완전 한국 문화를 가지고 온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나 외국인 아이들을 이렇게 따로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교육에서는 저희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와 함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언어에 대한 학습인데요.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고, 또 그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언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 이야기를 아시면 다 알 수 있지만은 바벨탑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딱 언어를 끊으셨을 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다 무너졌던 것처럼, 그 언어라는 것은 일단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배워간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익혔을 때 아이 속에 완전히 retain, 가지게 된다는 것,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학습이든 암기든 어떤 부분으로도 금세 흘려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익히는데, 일단 보면은 하다못해 단순히 저희가 뭐 이렇게 아야 하거나 뭐 아우치 영어로 얘기하는 것부터도 저희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알린다라는 것에 대한 소통의 도구로 내가 익혀놨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냥 다시면은 아우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닌 때에는 원래 더 익숙한 부분인 한국말을 계속 쓰게 되는 것처럼, 한국말에 우리가 아야라는 말을 배운 것부터도 그냥 아야라는 단어가 아플 때 쓴다라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아픔의 부분들을 어떻게 알리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배우는 것. 처음에 아이가 부르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단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일례로 봤을 때 벙어리 부모 사이에서 멀쩡한 정상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아이들이 TV를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라디오를 들려주는 것으로는 전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합니다. 배우고 좀 따라하는 정도는 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대화와 누군가를 계속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열렸을 때, 그걸 활용되었을 때 그것들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관계를 열고 적극성을 선물하자라는 걸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관계를 여는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웠을 때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자, 선생님과 이런 대화를 하자라는 것으로는 사실 일주일에 10시간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있는데, 물론 자는 시간 8시간 제외하고 16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 2시간 이때 활용하는 것도 사실 전적으로 뭐 레벨 6에서 이제 올라가면서는 전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소통을 먼저 다 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배웠을 때 내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겠다, 내가 어딘가에 써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가정에서 어떤 영어를 가르치거나 어떤 영어를 돕거나 하는 부분에서보다 아이들이 그런 적극성을 가져서 아이들이 뭔가 엄마와 소통하는 도구에서, 아버지와 소통하는 도구에서, 가정에 소통하는 도구에서 영어를 쓰고 싶을 환경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꺼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하는 것, 그런 것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가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교사와 얘기하고 싶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서 친구들과 사실 다 한국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만들어가고, 계속 저희가 금요일마다 잉글리시 데이를 만들어가고, 계속 아이들이 서로 영어로만 활용하도록, 그리고 영어 부분들을 매번 이렇게 과제를 내주어서 점심시간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함께 가장 큰 핵심 축이 되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부분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집에서 이렇게 뭐 부모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 소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마음껏 꺼내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가,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수록 아이들에게 이 영어가 더욱더 강력하게 리테인 된다고 하는 것.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교사와
학생의 이 수준을 벗어나서는 애가 영어를 더 활용할 수가 없는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냐면 아이들의 삶은 결국 가정과 이 일터, 이제 학교죠. 아이들 학생이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공유되어서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관계와 적극성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 이 적극성을 선물해 주는 것을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기도회와 화목다와 이런 부분들. 제가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저희 이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 학교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학교 처음 왔을 때 저도 본 거는 학교가 이렇게 막 쥐가 나올 만한 그런 교실 하나, 이렇게 방 하나를 놔두고 그걸 교장실을 놔두고 굉장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래서 저는 보면서 지금 1900년대 저희가 와서 건축 도로법들을 이렇게 새로 만들고 건축 건설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만들 때 쓰는 기술들이 로마 시대에 쓰였던 것들인데 그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이 있고 우리가 지금 아는 최신 기업법들 우리가 이제 학습대학에서 도입하려 하는 최신 기업법들이 다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가져왔는데 그 그리스도 결국은 멸망하고 지금으로서는 당장 나라가 지금 힘든 위치에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영어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발굴해가고 계속 의논해가고 커리큘럼을 세워갈 때 이것이 온전함을 향해 갈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이걸 봤을 때 이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회와 이런 화목다 이런 자리들에 언제나 참여해 주셔서 이런 곳에 100% 참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아이에게 주실 줄을 저는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지금 간증해왔고 그렇게 이 GLCS가 변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학교들도 그렇게 커가는 것을 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 이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을. 영어 교육이 이 짧은 영어 교육이지만 이걸 통해서 언어의 교육이니까 삶의 교육이고 이것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저희가 독서하려 하는 모든 커리큘럼과 또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삶과 활동 속에 다 같이 녹아들어서 그렇게 함께하는 학교와 또 이 교회와 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와 어떤 적극성 것들을 아이들 안에서 정말 내가 영어를 뭘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고 가정에서 할 수 있기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지만 아마도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영어에 대한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이제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러한 시간들을 또 격려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취감이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영어 관련해서요 우리 송소연 선생님 앞으로 몇 가지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 4학년 그리고 레벨 5를 맡고 있는 송소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듯이 저에게는 많은 영어 커리큘럼과 각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International Friendship Running 영어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영어를 많이 노출하고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영어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친밀함을 가지는 그런 측면에 관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현재 저희 학교는 이와 같이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 10까지는 30, 50, 80, 4, 5, 6은 100%이고요. 학생들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시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네, 넘겨주시고. 두 번째는 English Day and a Word가 있는데 각 레벨에서 매주 하루 레벨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영어 사용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리고 매달 각 레벨에서 가장 최선을 다한 학생에게 상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영어 캠프 때 영어 찬양, 율동 그리고 활동들인데 각 매해 주어진 주제 아래 영어 설교 말씀과 그리고 수준별 학습과 흥미 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더 나은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화 영어, 화상 영어 교육입니다. 이는 실용 영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원흥 선생님 학교의 연계입니다. 이는 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과 접목이 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화 교류 확대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더 좋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펠 그리고 저희 학교처럼 리버티 학교와 연계된 여러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 그리고 단기 교환 학생 그리고 리버티에서 캠프 하고 있는 거 홈스테이 등 다양한 채널과 활동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제 2015년 2학기 중 저희가 영어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과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GLCS 교사진들은 더 나은, 더 높은 영어 교육을 우리 같은 비전 아래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연구하고 구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중고등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참여해서 우리 나상현 선생님, 중3 담임 선생님이신 나상현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 온라인 수업의 분량이 과다하고 학습 수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학습 그 수준 차이라는 말은 그게 아이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영어를 얼마나 편하게 영어를 통해서 얼마나 학습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과단 이게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 독해력이랑 그 단어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학생들마다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편입생들도 있고 이제 저희 반 9학년 제가 9학년을 맡고 있는데 9학년 아이들만 해도 이제 그 단어량과 그런 독해력에 따라서 그 똑같은 지문을 소화할 수 있는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력이랑 다르게 그냥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준별 학습 분야를 이렇게 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량이 너무 과다하면은 그 많은 이제 센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그냥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진도에 대한 스트레스에 따라서 의욕이 저하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챌린징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량을 제시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이 영어를 통해서 학습해가는 걸 연습해가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학생들마다 많이 다른데 이거를 학습량을 조정합니다. 그 조정하는 방법은 과목의 숫자는 동일하게 하지만 그 과목 내에서 유닛별로 조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어를 예를 들었을 때 그래머 문법 같은 부분은 다들 동일하게 갈 수 있지만 만약 이제 문학이라든가 어떤 긴 글을 읽고 하는 부분들은 먼저 이제 해석이 조금 느린 학생들이 있다면 따로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한다든가 아예 그 부분을 그 분량을 이렇게 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과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유닛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역사나 사회 등의 그런 비핵식 내용을 저희가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량을 이렇게 줄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에 가서 그러면 이 부분이 빠졌는데 그거를 빼먹으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올라가서 학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각자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어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양을 제공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단어량이 쌓여가는 속도와 독해 능력이
늘어가는 속도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정말 실력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가 편해지는데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중등 온라인 수업이 컴퓨터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한테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죠. 실제로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방해 요소가 있음을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요. 이게 특히 7학년, 8학년 때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9학년 때에서부터는 저희 반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의욕이라는 그런 요구 그 7학년, 8학년 때는 이게 새로 열려진 그런 기회나 이런 것 때문에 딴짓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피해서 할까 이런 의지 자체가 있지만 이제 한 9학년쯤 돼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학년 정도 이제 중2병이 끝나갈 때까지 저희가 실제로 그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라인을 따로 둬서 저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공부한 데만 필요한 그 웹사이트 서버를 여는 라인 하나 그리고 모든 검색이 가능한 또 라인 하나를 따로 둬서 약간 도서관에 가면은 리서치 이렇게 데스크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한 각 반에 한 2개 정도를 배치해놔서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선생님 옆에서 그 컴퓨터 2대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각자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시간에는 자기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은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학교에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을 미리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통제가 가능해서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정말 리버티에서 더 나온 것 이상으로도 더 알고 싶어하는 경우는 실제로 고등반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그렇게 학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는 걸로 통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 라인을 새로 도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 중에서도 빨리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물리적인 통제를 실시를 하고 하지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9학년 올라가고 고등학생 올라가면은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런 걸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이제 자기가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아예 그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인문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고는 교육 계획이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다. 또 당장 국정교과 사용하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역시 우리 손한성 교수님 나오셔서 잠깐 추가 설명 주셨습니다. 네, 그 질문 이전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질문 자체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문교육과 사고교육이 좋다라는 자신감이 담겨져 있죠. 네, 저희는 정말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기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 건지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네, 넘겨주세요.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질문부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계획의 말씀들은 사실 이번 학기에 당장 시작될 계획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학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단계별 수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시작될 거, 2016년도에 시작될 거, 또 그 이후를 바라보고 준비할 것 이렇게 좀 정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 교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분명히 국어 교과서에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해서 살려나가도록 하겠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좋은 자료들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 커리큘럼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는 제 생각에 국어 수업이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또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연구하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간을 빼서 인문학 교육이나 사고력 교육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현재 국어 수업 시간을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오히려 수업 시간을 더 확대하거나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고려하면서 국어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겠고요. 늘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1학기부터 다르지 않고 중간에 입학하거나 편입 전학 등으로 진입하는 학생들의 입학과 및 지원 학생들의 학교 문화와 융화되는 과정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편입하는 과정들이 있고 편입했을 때 정말 잘 이렇게 융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또 어려움이 갈등 기간들이 또 생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 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학교 철학과 반향의 설명에는 누구나 다 받아줄 것인가. 입학 상담과 학생 면담을 통해서 학교 가지고 있는 비전, 학교 가지고 있는 이 방향, 이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되어야 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학교 진학 특정 요소,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다른 이제 그런 프로그램, 또 온라인이라는 영어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상품과 영어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품의 학습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방이나 면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우리 학교를 알아보고 우리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비슷한데요. 외부 학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기준과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이 있으니까 모든 편입생과 입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품성을 교육하고 우리만의 학교 문화, 규칙, 언행, 미디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적응 능력을 높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편입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을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외부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가치관 교육도 있을 것이고 품성 교육도 될 것이고 또 학교 가지고 있는 규칙들, 학교 가지고 있는 문화들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따로 빼서 아이들을 지도해서 그러한 적응 과정을 훨씬 더 정말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는 아까 이제 ESF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학생들이 영어 초등학생 마찬가지지만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보충 수업으로 ESL도 여기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입학 마감 날짜를 정할 겁니다. 학기별로 이제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기간 마감 날짜를 둘 것이고, 마감 날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 이런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넘겨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변화들이 실시되는 것인가. 이미 이번 학기에 뭐 영어 1대1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부분들 천천히 우리 다음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년에 함께 또 학부모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단연급한 퓨처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단계적으로 되어집니까? 아까 나산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수준별로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 그룹별로 수업을 진행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뭐 공부 습관이라든가 공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아까 김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학기에 반에서 몇 명 뽑아서 개별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 동기부여를 세워주고, 또 겨울방학 ESL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학교 교사가 주체가 될 것이고, 또 커리큘럼위원회가 지원하며 필요한 부분 외부 기관들의 도움도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12시 반이 넘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새로운 또 질문들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반별 모임이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거기서 모아서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하고 하면 잠을 못 자겠다, 뭐 이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반별 모임에서 그 모임 질문들을 좀 기록을 해서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것을 답변하는 통로를 찾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장시간 2시간 반 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이 모임을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반별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앞으로 또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